자, 42페이지 3번부터 시작합니다.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 1번 보게 되면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지금 하는 게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은 그 자체가 도시 계획 사업, 공익 사업이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고. 단 민간 시행자는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다.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도입받는다. 면적 3분의 총수 2분을 이게 중요가 아니고 앞에 포인트 민간 시행자 이 말이 중요. 민간 시행자. 2번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합니다. 3번 중요죠. 자, 공치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수용설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죠.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 봅니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그 지문 좀 중요하니까 잘 알아놓고요. 4번 재개발 신청은 개발계획 정한 도시개발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즉 공치법이 1년인데 1년 따르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1번 포인트에서는 그 1번의 단서 민간 시행자는 소유권 남용 방지 면적 3분의 소유 총수 2분을 동해. 그 3번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그게 중요하고. 자, 2번 토지 상환 채권 발행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 때문에 일부 지급해서 토지 건물로 상환한 채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포인트는 민간 부도를 할 수 있으니까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받아야 되고.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알뜰만 싹 떼고 숫자 잡아요.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번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채권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 승인권자가 지정권자 암기해야 되고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기타 사항에 가지고 첫 번째 토지상환 채권의 이의자 이름 발행자가 정하면 채권은 기명식 증권입니다. 모든 채권의 이의자 이름 발행자가 정하는 상식이고 이 채권은 기명 증권입니다. 양도는 가능합니다. 양도하게 되면 니은 나오죠. 자, 채권을 양도했다. 양수인은 즉 채권을 이전한 자는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원비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고 즉 발행회사 가서 원비에다 주소 성명 쓰고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돼야만 발행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채권은 이거 질권 설정 가능합니다. 담보직원 가능해요. 질권 설정했을 때도 원부에다 질권자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 질권 설정됐던 표시를 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에 관한 원형지는 조성하지 않고 원래 형태의 토지가 원형지입니다.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다. 그 진한 거 잘 잡고 지정권자 승인받고 공급한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다. 2번 지정권자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알아놓고 3번 원형지 전매자입니다.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대리행위 정하는 기간은 둘 중에 빠른 날이죠. 1번 원형지 공사료 공고하고 5년 2번 공고 계약 체결을 10년 둘 중에 빠른 날 그때부터 팔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국가지자체는 그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국가지자체가 시험에 2번 났으니까 어려운데 박스 밑에 다만 봐요. 다만 이종 주택용지, 공공문화시설 용지로 대리행위 정하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전매 제한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지정권자 승인 받은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팔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전매 제한 안 받는다. 그 부분 좀 주의해야 되고. 3번 이제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지적관자는 법정사유에 해당하며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하거나 시행자 하여금 이행의 척후, 원상 회복, 손해배상 청구, 원형지 공급계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형지 공급 승인해주고 이 개발사업, 이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가 그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어쩐다고 승인을 취소해가지고 원상 회복시켜놓을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고 2번 시행자는 법정사에 해당하면 원형지 공급계 해제할 수 있다. 1번은 승인 취소할 수 있다고 2번은 이제 이 지금 도시개발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한테 원형지 공급하고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제할 때는 가로 안에 지문 잡아야 돼요. 2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불응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승인 취소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승인 취소하는 거고 계약의 해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한테 계약을 해제한대. 계약을 해제할 때는 2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불응할 때 해제하고. 3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데 대부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하고 공장용지 SS 해가지고 학교 용지, 공장 용지.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대부분 공적 주체니까 수의계약 하는데 학교하고 공장 용지로 할 때 그때는 경쟁 입찰. 학교하고 공장 경쟁 입찰인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야 돼요. 그 원형지 공급가는 감정가에다 기반시설 공사비 더합니다.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가격을 놓고 협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성토지 공급 방법은 대원칙이 뭐냐 그러면 경쟁 입찰입니다. 대원칙이 경쟁 입찰 방식이고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추첨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수의계약. 추첨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고 수의계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잡지 말고 예를 잡아 추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 주, 단, 추 했듯이 공, 주, 단, 추. 근데 이 공이 뭔가 공이 뭡니까 이게? 공장용지입니다. 공공택지 그러지 말고 공장용지. 또 공공택지인데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 공공용지가 있으니까 공공지. 이게 헷갈리지 말고 공장용지, 공공택지. 공공용지는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공주, 단초 얘가 헷갈리니까 공장용지, 공공택지. 주가 뭡니까? 국민주택금의 주택거주용지. 단 330의 단독 용지는 추천 방식이다. 나머지 싹 뭐라고요? 수의계약. 뭔가 말을 붙였다 그러면 뭐라고? 수의계약. 말 안 붙이면 경쟁입찰이에요. 경쟁입찰할 때 뭔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안 나온다고. 그냥 공급은 경쟁입찰. 그냥 공급 경쟁입찰. 토지 상한 채권에 의해서 공급한다. 그럼 뭐라고? 수의계약. 뭐만 없으면 공주, 단추가 없으면 뭐라고? 나머지 싹 전부 다 수의계약. 그리고 문제 풀어야 돼요. 공주, 단추 암기하시고. 그 다음 문제 1번입니다. 지방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 수용 사용 방식 할 수 있다. 포인트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민간 시행자 X죠. 민간 시행자만. 2번 실시기의 고시를 공지법 사업 인정 고시 있는 걸 본다. 실시기의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 X네요. 3번 토지공사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지급보증 받은 경우에만 체크받을 수 있다. 토지공사는 민간이 아니니까 망할 일이 없으니까 보증 필요가 없습니다. X. 4번 시행자, 국장을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 발행 작성에서 미리 국장 승인받는다. 국장이 아니고 지정권자. 그래서 4번 시행자 가르치고 지정권자 제외를 하죠.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채권 발행기를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5번 채권의 발행 규모는 채권을 상환할 토지 건물에 해당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분양금을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초과. 숫자 딱 잡고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6번 토지상한 채권 발행 계획에는 상환지역, 상환대상 토지, 용도가 포함된다. 이러고 나면 어쩌라고? 있는 점도 그때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게 없으면 제가 무슨 수로 써놨겠냐고. 어쩐다고? 있으니까 썼다. 있으니까. 항상 그 생각해야 되니까. 발행 계획에는 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 중에서 있는 것 써서 물어본다고.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눈치로 풀어야 돼요. 눈치로. 7번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할 때 공급된 면적은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요? 3분의 2네. 그러면 5네. 8번 원형지 개발자 국가자 제외하고 10년 범위 내 대행이 정하는 기간 내에 원형 매각할 수 없다. 얘도 5네. 9번 이종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행이 정하는 것에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은 경우는 전면에 대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5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번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과 해제체가 발생되면 원형지 개발자에게 몇 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불응하면 해제 2회, 3회가 아니고 2회 X고. 11번 학교 공장용지 원형지 공급할 때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하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이거 따라내야 돼요. 원래는 수의계약인데 학교하고 공장용지는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러면 다시 수의계약. 12번 원형지 공급가액은 매입가가 아니고 저기 청주에 있는 애가 뭐랬다고? 감기나 걸려. 감기 그렇죠. 원형 탈모 생겨서 감기나 걸리라고. 원형지는 감기 뭐예요?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별 기준으로 둘이 협의해야죠. 매입가가 아니죠. X죠. 13번 시행자는 수용, 사용 방식 조성된 토지 공장 용지로 공급할 때 추천 방법 할 수 있다.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공장 용지가 공주 단체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추천 방식 된다 그래야죠. 오. 14번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할 때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아니면 추첨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수입이라고 수입. 그러면 상환 채권이 추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수의계약이지. 오. 15번 학교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의 분양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자체급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수의계약 방법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학교용지, 공공용지가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무조건 있다. 밑에 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얘도 O 그래야죠. 그래서 수용 파트에서 주로 한 문제고 테마 4번 환지 이쪽 파트가 주로 두 문제입니다. 반드시 대부분 두 문제. 첫 번째 환지 계획입니다. 전부 일부 환지 방식 시행할 때 환지 계획 반드시 만듭니다. 환지 계획 뭐가 있는가 이것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설계 만들고 얘 땅 준다. 필집을 환지면서 땅 안 주고 돈 준다. 필집을 권리별 청산자 터지면서 시행자 몫은 얼마냐 채비지 버리면서 아파트 준다. 입치한제 권한사 이해해야 되고 환지계 작성 원칙은 정전 토지와 환지와 정전 토지의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토수리, 위지면, 토수리, 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정해야 됩니다. 예외 환지 부지정해가지고 첫 번째 부지정은 기업,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동의 환지 부지정인데 기억을 좀 조심하고 토지 소유자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전부 일부 환지 부지정 할 수 있는데 그 토지상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부지정할 수 있다. 좀 조심해야 돼요. 니은 과소토지 발생을 방지해서 직권으로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면적 조정에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 있으면 작은 토지를 늘려서 즉 증간지 할 수 있고 큰 토지를 줄여서 가만히 할 수 있다. 증간지 가만히 할 수 있다 없다 그냥 있다 그러면 되고 3번 입치한지입니다. 시행되는 토지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첫 번째 신청받아 건축물 일부와 건물 있는 대지 공유 지분을 줄 수 있는데 이 입치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숫자 잡아요. 100분의 70 이하면 정전 토지 권리가의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 이하면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숫자만 잡아요. 100분의 70 이하면 너 신청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신청기간은 통지 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하되 환지계 작성 지정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고. 3번 입티은 입지에 한지했던 주택을 공급할 때는 1번 원칙이 대원칙은 하나에 하나 1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가져도 1주택 주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가져도 하나 준다. 대원칙은 하나 주는데 넘기면 이제 소유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1번 과밀 및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도시개발 토지 소유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3번 공공사업 시행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준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입지한지를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있다 그래야 돼.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토지 면적이 장과 인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두 번째 정전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입지한지 공급하는 공동일 때 가장 작은 규모 공동주택 공급 예정가 이상이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입지한지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그럼 틀렸어요. 분명히 줄 수 있다 그랬어요. 4번 채비지와 보류입니다. 채비지 시행자는 돌변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 딱 자르고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지는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 경비 충당 목적 또는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긴다. 그게 뭐라고요? 보류지. 자유지가 남기는 건 전부 다 보류지. 소유자 준 것은 환지. 땅 종류는 두 가지요. 보류지냐 환지냐. 토지 소유자를 돌려주면 환지. 남기는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채비 지정해서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 충당으로 남긴 목적이 그런 뭐다? 채비지다. 2번 조성토지 가격평가입니다. 한지 방식 시행하는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 토지평가협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가 아닌 평가하게 해야 됩니다. 평가가 먼저냐 심의가 먼저냐 물어보니까 아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다. 심의가 나중이다. 3번에 1번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원래 개발법은 지정권자네. 지정권자 아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 시군구인가 반드시 암기하시고 2번, 3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행정청이 환지를 만든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인가시행자 할 때 토지 소유자와 영유권자한테 알리고 14일 이상 의견, 공람하고 의견 듣겠다 이 얘기입니다. 3번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공람기한 종료일부터 60일 내에 당해 의견 제출돼 반년 결과 통보 그런 날짜 몰라도 괜찮으니까 1번 암기하고 행정청이 아닌 특도 시군 인가받는다. 2번, 3번을 보면서 뭐만 하면 되냐 그러면 환지계획 작성 인가 신청할 때 동의받지는 않는다. 동의 안 받고 의견 청취한다. 옛날에는 동의받는다. 지금은 의견 청취다. 의견 청취. 14 이상 보여주고 그런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요. 끝나면 60일 내에 반영한다고 대답한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단지 의견 청취지 뭐가 아니다. 동의는 아니다. 그 부분 주의하고 2번 환지 예정지입니다.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정해놓는 게 예정지입니다. 뒤에 보면 이미지 절차들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반드시 하는 게 시행자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이미지 절차고 예정지 지정할 때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함께 지정해라. 소유자만 딸라고 옮기지 말고 임차권자도 같이 옮겨줘라 이런 뜻입니다. 예정지 지정했을 때 첫 번째 사용수익권의 이전 처분권은 전소 토지 소유자가 임차권 등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에서 정전과 동일한 권리 행사 가능하다. 정전 토지는 사용수익 금지된다.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이제 정전 토지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전 토지와 동일한 여기서는 사용수익 처분 아니고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어디 가가지고 예정지 가서 사용수익 한다. 그 대신 정전 토지 사용수익 정지다. 결론적으로 사용수익권은 어디로 갔다? 예정지로 갔지만 처분권은 정전토지에 남아있다. 따라서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소유권은 변동 없습니다. 두 번째, 사용수익 개시인데 원칙은 언제부터?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 언제 정해줍니다. 효력 발생인데 2번 조심하고 예정지에 사용수익에 지장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수익 시작할 날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물으니까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되고 수, 인, 의무, 의미 없죠. 정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정전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권리행사 방해 거부하지 마라. 4번 사용수익 정지, 환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사용수익 정지 처분합니다. 30일 이상 기간 주고 그때부터 그만 쓰고 나가 보낼 때는 미리 청산하고 보냅니다. 5번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수익은 기본이고 처분할 수 있다. 이거는 또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 6번 예정지하고 정전토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에 대해서 지료증감 청구가 가능하고 막 권리포기 계약해지 막 나와요. 장래에 대해서 지료증감 청구 가능하고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60일 내에만 가능하다. 그렇게만 딱 잡으면 돼요.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계고 환지계계. 환지 처분은 환지계계 내용 그대로 해야지. 환지계획과 다른 환지 처분은 무효입니다. 환지 처분 절차에서는 포인트가 4번입니다. 1, 2, 3, 5 답이 안 돼요. 4번 잡아 4번. 시행자는 중공검서 받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한다. 잡아야 돼요. 중공검서 받고 60일. 이 중공검사가 60일인데 중공검사는 누가 하냐 그러면 지정권자가 중공검사니까 가로 안에 집은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하려 공고하고 60일. 일반적인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 받고 60일. 지정권자가 하게 되면 공사하려 공고하고 60일. 그 날짜 잡아주고 다른 건 답 안 돼요. 2번의 양간 1번입니다. 환지 처분 효과 1번 중요합니다. 환지 처분 효과는 다 중요해요. 자, 권리 확정과 이전인데 환지 처분 공고날 다음 날 환지를 정전토지 본다. 다음 날 정전토지 권리가 환지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있던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한다. 소멸이 빨라야 되니까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예외 행정상 재판상 처음으로 정존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영향받지 않은 정존토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권도 정존토지에 그대로 있는데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어쩝니까? 소멸해야 돼요. 언제요?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입치한지 헛간데 입치한지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취득합니다. 그것도 다음 날. 두 번째, 정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축물 일부와, 자, 입치한지 받게 되면 정전토지 소유권이 환지점 공고 다음 날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간다. 그러면 정전토지 저당권도 똑같이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간다. 언제? 다음 날. 그 다음에 채비지 소유권은 누구한테요? 시행자한테. 보리 소유권은 환직에서 정한 자한테. 각각 언제? 다음 날. 2번, 환지 예정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합니다. 얘는 뭐가 아니요? 매입은 법률행위 등기한 때. 얘는 뭐가 아니라고? 환지점 공고 다음 날이 아니라고.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하고 14일 잡아야 돼요. 이전 등기 지체 없이 환지 등기 14일, 공고하고 14일 내 등기소에 촉탁 일괄 신청합니다. 두 번째, 타등기 제한이죠. 환지 처분 공고한 날부터 환지 등기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안 됩니다. 근데 등기 신청이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의 생김을 증명하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인데 결정은 금액 계산. 청산금 금액 계산은 언제 하냐?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계산은 환지점 계산인데 예외해가지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에도 청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줄 때 결정한다. 두 번째,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 청산금이 확정되는 공고 다음 날 소유권에 이전하니까 다음 날 확정됩니다. 2번, 청산금의 이자로부터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없다 물으니까 분할징수교부 있다.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비행정청은 특도 시군구 징수이탁하고 수수료는 4% 줘야 되고, 공탁할 수 있다 없다 물으니까 있다 그 말하면 돼요. 청산금 소멸시 몇 년이냐? 5년인데 5년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뭐냐? 다음 날. 언제부터 5년? 그러면 다음 날부터 5년. 공고일로부터가 아니고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5년. 문제 1번입니다. 환지 계획은 필지별로 환지 명세가 포함된다. 이러고 지문 하나 나오면 있는 거 써놓고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안 물어봐요. 옵니다. 이번 환지 결정지의 위치는 필수 고려나 면적은 필수 고려가 아니다. 위지면 면적도 위치도 필수, 면적도 필수.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를 작성하면 특도 시군구 의견 드려야 한다. 말도 안 돼서 하지 말아야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했으면 특도 시군구 인가받아야지 무슨 의견 듣습니까? 엉터리 X. 4번, 인가받은 환지계획 중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해서 환지계 변경할 때 변경인가 받는다 받는다. 인가받은 환지계 변경할 때 변경인가 받는다 받아야지. 변경인가 받아야지. 근데 변경이 그냥 변경이 아니잖아요. 환지를 지정된 토지를 원래 땅 받기로 했는데 나 땅 안 받아 돈 줘 금전을 청산한다. 환지계 변경될 거 아니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경미한 변경. 어차피 다 모른다니까 우리는. 어차피 모르니까 어쩌고 저쩌고 너무 미라니까 경미라고 미라니까. 변경 인가 받는데 X지. 경미한 변경이니까 인가 안 받습니다. 5번, 시행자는 도리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서 1조. 5번 6번 동시에 봐요. 자, 5번 6번 시행자는 토지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5번 보리 정할 수 있다. 6번 채비 정할 수 있다. 5가 맞아요. 6이 맞아요. 그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5도 맞고 6도 맞고 둘 다 맞아요. 7번 환지 방식에 의해 이게 7, 8, 9 똑같네. 환지 방식에 의해 시행하는 저송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거기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의 똑같네. 7번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인 평가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OX요? X지.
미리 공인평가하고 심의 거친다니까. 자, 7번 X고 8번 심의를 거친 후에 공인평가에 평가해야 된다. 아니지. 심의가 나중에 그것도 X지. 9번 토지평가에 자문 거친다. 자문이 아니고 심의지.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더란 얘기예요. 문제가. 세 가지 형태로. 준비 다 하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10번 시행자는 입지한지 신청할 때 종전토지 권리가액이 구분금을 최소 공급가 100분의 80 이하면 신청 제외할 수 있다. 80이 아니고 70. X. 11번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입지한지 해서는 안 된다. 된다니까. 예, 토지 면적이 장관 인정할 면적 이상 또 가장 작은 분양가 이상이면 됩니다. 12번 환지 예등지 지정할 경우 종전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등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그 법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5. 소유자만 딸라 옮기지 마. 임차권자 같이 옮기고. 13. 예등지 지정되면 정전토지 소유자는 예등지 효력받을 수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정전토지 사용수익 할 수 없죠? 처분할 수가 있죠. 틀렸네. 사용수익 못하지만 처분합니다. 14번 환지 예등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토지에 있으면 사용수익 시작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고 15. 체납 용도로 예등지 지정된 경우 토지와 사업에 비용이 충당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 없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체납 처분할 수 있다. 16.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증진 방해받아 정전은 임대료 치료 사용료 등이 불합리함 당사자는 계약 적용 불가하고 장래에 대해 증감증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 17번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증감증 할 수 없다. 6개월이면 누구든지 6개월이면 다 잊어먹어.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60일 X. 18번 시행자는 환지 정하지 아니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가 된 게 6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해당 부분 사용수 정지 그만 쓰고 나가 30일 60일 아니고 30일. 19번 시행자는 지정권자 중고검사 받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를 공고했으면 며칠 환지 처분 암기하되어 60일 X네. 20번 환지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 정전토지로 아니죠. 다음 날부터 공고된 날이 다음 날부터 X. 21. 환지에서 환지 정하지 않는 정전토지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날이 끝나는 때 소멸. 끝나는 때 소멸. 5. 22. 환지기에 따라 입천지 처분받은 데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환지기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 날이 아니고 다음 날에. 23. 입천지 처분받은 건 정전토지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은 다음 날에 정전토지가 존재. 아니지 따라가야지. 또 다음 날에 건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이전한다. 다음 날 이전해야 돼요. 24. 체부지와 보리는 환지가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지 등 아니지 체부지는 시행자가 다음 날 보리지는 환지가 정한 자가 다음 날 X. 25.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체비를 매입은 뭐라고? 계약 법률행위 뭐 등기 한때 취득 X죠. 26. 청산금 받을 권리 26.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냐면 시효를 소멸한다. 5. 27.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를 소멸한다. 그러면 X. 부터는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28. 청산금 대리인이 정하는 바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X. 없다가 아니고 있다. 29. 청산금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받기를 거부하면 청산금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X죠. 3번 시행되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지체 없이 등기소 알리고 그러지 말고 며칠 내? 14일 내. 지체 없이는 이전 등기, 환지 등기는 14일. 자, 토정법입니다. 토정법. 1번 용어 정의 뭐 반드시 나야 되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해서 정비개혁 또는 가로개혁에서 기반시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사업인데 포인트 재건축은 정비개혁이 아닌 개혁에서 시행한 재건축은 정비개혁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 알고 주거환경에선 극희열악 주거환경 재개발은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대 정비, 정정 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핵심만 딱딱딱 잡아놓고
노후 불량 첫 번째 건물의 멸실 붕괴 안전사고 함정이 없습니다. 뒤에 시도 절에 붙으면 안 돼. 함정 없어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함정이 없으니까. 붕괴 멸실 읽을 가치 없어요. 함정 없음. 내진 성능 미확보 읽을 가치 없어요. 함정 없음. 근데 40년하고 20년이 남은 함정이 있으니까 자 중고용주는 40년 뒤에 뭐가 크다? 보수비용이 크다. 그리고 뒤에 뭐가 따라가라? 그러면서 시도 절에가 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절에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어쩌고 저쩌고 시도 절에가 정하는 것. 또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되어 그러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그러면서 시도 절에가 정한다. 결론은 붕괴 멸실은 함정이 없어요. 뒤에 절에 나오면 안 되고 내진성능 미확보 함정 없으니까 절에 나오지 말고 40년 있으면 뒤에 절에 따라하고 20년 30년도 절에 따라하고 기본계획상 경관에 저쪽 걔도 뒤에 절에가 따라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봐줘야 돼요. 대지는 정비사회 조성토지 공사 끝난 땅 정비 기반시설 개념이 큰 것들 공동이용 개념이 작은 것들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구 가스 등 공급선 그 다음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념이 큰 것들 그런 것들은 정비 기반시설 개념이 작은 주민이 공동시설 놀이터 마을에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트들 개념이 아주 작은 것들은 공동이용시설 그 구분 좀 해야 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중요 토지 등 소유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정비계획 안에 있는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지상권 따로 가져도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재건축은 정비계획 안 그럼 구역 지정한다. 정비계획 아니 구역 지정 안 한다. 정비계획에는 얘는 또 그러면 안 돼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정비계획 아닌 거 있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일단은 지상권자가 빠지고 재건축 토지만 건물만 가지고 있는다 소유자가 아니다. 나중에 뭐가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다.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만 소유자다. 그렇게 해야 돼요. 3번 가로대 정비사업은 어디서? 정비격 그 말 뜻은 가로격에는 토지 소유자 또요. 토지 또 건축물 또 지상권자. 가로대 정비사업의 가로격은 도로로 돌선 일단은 격인데 면적이 얼마 미만? 만 미만. 통과도로 있으면 안 되는데 4m 이하 도로는 있어도 괜찮은 단독공동 더해가지고 얼마? 20가구 이상 그 안에 노후 분량이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층수는 용도지역별 층수를 따르되 2종 일반적으로는 15층 이하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 숫자 짝 좀 깨주고 주택단지는 재건축 범위가 주택단지인데 대기준이 1번이죠.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한마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하는데 2번 이 사업계획 일단의 토지가 도시에서는 도로 위에서 구분이 돼가지고 각각 관리하면 따로가 별개 주택단지 그 말이에요. 재건축은 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가 둘 이상이 묶여서 공동관리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를 본다. 동시에 같이 한다. 네 번째,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서 분할돼 나가는 부분이나 분할될 부분 각각 별개 주택단지고 다섯 번째 조심해야죠. 건축허 받아 단독 공동을 만들고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는 주택단지다. 문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독 다세대 주거환경 개선에 단독 다세대 밀집 그리고 주거환경 이건 뭡니까?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X는 2번 재개발은 정비계획 아닌데 시행하는 택도 없다. 재개발은 반드시 구역 지정해야 돼요. 재건축이 구역 지정하는 것이지. 3번 건축물 준공주 40년 싹 갑니다. 또 보수 비용이 크다고 그리고 더 뒤에 뭔가 하나 안 나왔네.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 좀 없죠. X 그러면 4번 공동 이용시설이란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너무 큰데 이거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뭡니까? 정비 기반 시설. 5번 주민이 공동 사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는 정비 기반 시설이다.
뭐예요? 이것은 공동 이용시설이고 작은 것들. 6번 건축가 받아 단독 공동을 건설한 일단 주택단지 섞지 말고 단독 공동 그러지 말고 아파트 연립. 7번 주관경 관리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관 소유자 토지 또 건물 또 전세권자가 왜 나오냐? 지상권자 나와야지 X. 8번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 안의 소유자 토지 또 건물 또 재건축에서 또 그러면 재건축은 및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엉터리. 9번 가로구역은 면적이 만 미만이 되고 통과도로가 설치되지 않아야 된다. 5. 10번 가로구역은 노후불량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5분의 4 이상? 아니요. 3분의 2 이상. 그 단독 공동 합의 몇 개 이상이요? 20개 이상. X가 됐죠. 테마 2번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여기서도 대부분 한 문제 나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에서 먼저 기본 방침인데 국장이 10년마다 기본 방침, 정비 기본 방침, 국가. 국장이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의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니까 하나의 도시가 어디냐?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시, 군인데 군은 정비사업, 대규모 정비사업이 안 나오니까 군은 기본계획 안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하고 일반 시장이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일반 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의사 수립이 필요 그러면 반드시 하고 도의사가 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얘기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는 직접 확정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했다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인데 시장구수가 기본계획 적합한 법 내에서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계획이 있으니까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있으니까 때가 되면 시장구수가 기본계획 적합한 법 내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죠. 근데 이제 2번은 무슨 얘기냐? 시장구수가 안 만드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찾아가서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정비계획 위반자. 토지등 소유자는 시장구수에게 위반 제안하면 시장구수는 60일 내에 한다 만다 통보하되 부득이하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게 이 기억, 니은, 디귿 3개 있는데 우리 타겟은 기억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눈치를 풀고 기억. 1년 경과.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이 안 돼 있으면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을 찾아가서 정비계획 만들자라고 말하면은 시장은 며칠 내에 대답하고 60일 내에 대답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지정인데 누가 지정해요? 시도 대도시. 암기하죠. 시도 대도시. 정비계획 지정은 누가 한다? 시도 대도시. 그러니까 시군 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어쩐다? 본인들이 직접 지정을 하고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도 대도시다. 반드시 암기하고 시도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시민은 상식이고 지정권자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지정했으면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게 은근히 잘 나오니까 기본계획 확정되면 국장 보고한다. 그것도 잘 나오고 정비계획 지정되면 국장 보고한다. 그것도 은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지정 의혹한데 1번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하게 되면 이 정비계획은 자동보가 되고 정비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두 번째 2번째 반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비구역이 된다. 반대만 한다. 세 번째 정비관 행위에 대한 오전을 설명했어요. 개발법하고 똑같다. 대수만 빼고 똑같다 그랬고 4번 정비계 해제는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와 직접 해제 두 가지로 나는데 해제 신청이 5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제 신청 끝맺이 뭐라고요? 하이한다. 그럼 해제는 하이한다. 해제 신청도 하이한다고 해제도 하이한다. 그 5가지 사유가 내용을 알려면 한두 곳도 없으니까 특징 잡아서 첫 번째 예정구역은 3년 숫자만 예정구역은 3년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몇 년이고 2년이고 추진위가 없으면 3년이 됩니다. 그 박스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가 있다 2년 없으면 3년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내용 보지 말고 5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0분의 5 플러스 3분의 2 그리고 추진 승인 취소, 조합사업 인가 취소 그러면 해제 신청 하야한다. 해제 하야한다. 숫자 잡아야 돼요. 예정구역 3년,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가 있다 2년, 없다 3년, 도시환경 5년, 주거환경 개선 15년 플러스 3분의 2 추진 승인 취소, 조합사업 인가 취소. 두 번째는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시도, 대도시는 직접 해제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셋, 세 번째 암기하죠. 토의동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신청하면 그때는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권입니다. 정비기 해제되면 1번 정비기 해제되면 정비기를 변경 뒤 용도 지역, 정비 기반시설 등은 정비기역 지정 이전하는 모든 거 옛날로 다시 없던 걸로 다시 되돌려준다 이 얘기고 해제되는 정비기역을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이 완전 서서히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문제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 수립한다. 5년이 아니고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은 재검토고 2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했으면 도의사 승인받는다. 맞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는 직접 확정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받고 3번 토의동 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 추진 계획상 정비계 수립 시기가 얼마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 수립되지 않으면 시장 정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얼마? 1년. 암기해야 돼요. 정비계획 수립 제한 위반 제한은 1년. 앞뒤만 싹 떼고 1년. 4번 시도 대도시장은 정비계 지정 변경 지정하면 국장에게 지정 변경 지정 보고한다. 이 질문 은근 잘 나와요.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5번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으면 당해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들어온다. 얘도 50. 걔도 은근 잘 나와요. 6번 정비계획 작성인지 작성 방법은 모르면 간첩이 간첩. 오문이가 있습니까? 뭐라고 했으라고? 국장이 정한다지. 국토부령이 아니고 국장이 정한다. X. 간첩 몇 명 있어요. 7번 정비관의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소면 매립 허가 받습니까? 받아야죠. 허가 받아야 돼요. 8번 정비관의 경작지에서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 원래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 허가 받는데 안 받는데? 안 받는데 경작지에서 허가를 받으라. 9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의동 소유자가 정비계 지은 곳이하고 2년 된 날까지 조합사업 인가 신청을 하면 정비계 해제 신청했죠. 자, 재개발이죠. 2년이 있으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추진위가 있어야 되는데 7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X예요. 3번, 10번 토의동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계 해제,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면 시도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핵심인가? 100분의 30도 함정이고 하이한다 할 수 있다도 함정이고 안전진단입니다. 뭐 잘 나지만 한 5대5 봐야 돼요. 매번 나진 않으니까. 근데 내용은 쉬워요. 안전진단은 누가 한답니까? 시도 갑니까? 시장 군수 합니까? 뭡니까? 시장 군수가 한다. 왜 한대요? 기업. 정비계 수립 시기가 도래했어요. 두 번째,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서 요청한다. 이 재건축은 정비계 수립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계 만들까 말까 진단해라. 토의동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요청하면 진단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 니은 신청받으면 30일 내에 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요청자 통보. 함정이 맞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신청하면 자, 첫 번째 며칠 내 30일 내 두 번째 할까 말까 결정해가지고 세 번째 신청자한테 통보한다. 진단비용은 시장에서 부담 원칙인데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그자에게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1, 2, 3, 4 네 가지인데 내용이 중요한 거 누가 인정한 거?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시도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니은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X 이러고 나온다고. 제외할 수 있다. 옆에 2번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해가지고 자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시장 군수 신청자에게 제출한다.
자, 진단 기간은 진단했으면 진단 결과부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으로 신청자한테 주고, 두 번째, 시장으로는 그러면 진단 결과 보고 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그 지역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하는데 누가 시장군수, 누가 이게 주로 나오고, 3번 시장군수는 정비계 수립, 재건축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진단 결과보도 제출하고, 네 번째, 시도는 필요하면 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할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시도의사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 수립 결정 취소해라, 재건축 결정 취소해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시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1번, 시도는 재건축 사업의 예정계획별 정비계 수입시가 도래하면 진단 실시해야 된다. 꼭 이러고 나옵니다. 시도가 아니고 시장 군수다. 2번, 건축 및 부속도의 소유자 진단 실시할 때는 3분의 1 동의. 툭하면 뭐 3분의 1, 2분의 1, 5분의 1 속지 말고 10분의 1, 10분의 1 x. 3번 속지 말고 시장 군수가 진단 요청했으면 30일 진단 실시? 아니요. 30일에 진단 실시 여부 결정해서 통보 x. 4번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된 경우 진단에 들은 비용은 진단 실시 요청자가 부담. 이러면 안 되지. 시장군수 부담, 시장군수 부담. 다시요. 요청이네. 잘못됐네. 4번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되면 진단에 드는 비용은 요청자의 부담하여야 한다. 틀리긴 틀렸네. 부담하게 할 수 있다지. 원칙은 시장군수가 부담이고 요청하면 그 자기 부담하게 할 수 있다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아니야. 5번 주택의 구조안정상 사용검증가 필요하다고 시도가 인정할 때는 진단대에서 제어할 수 있다. 왜 시도냐? 시장 군수지. X. 주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6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도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이다. 제외할 수 있다. X죠. 7번 시도는 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결정. 이거는 시도가 할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해야 되고. 8번 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 취소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국장이 할 것이 아니고 시도. 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나오면 시호의 어려운 파트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잠시 쉬고 갑시다.